미래 사회에서는 한 명 한 명의 창의성이 더 우리나라의 AIDT를 보는 시선은 크게 첫 번째는 부러움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선도 국가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위기 요인은 전 저출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한 번 대한민국이 이런 점프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제도가 생긴 이후로 교육 분야에서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됐던 건 한 명의 교사가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을 가르쳐주는 이 시스템인데, 이게 산업화 시대에 정말 정형화된 지식을 전달하는 가장 효율적인 이런 시스템으로 주목을 많이 받았고 효율성을 발휘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미래 사회에서는 한 명 한 명의 창의성이 더 중요하게 평가받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지식 분야에 있어서는 본인의 속도나 수준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지식을 익히고, 이후에 이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적으로 창의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창의성과 사회성을 함께 키울 수 있는, 그동안 학교에서 못했던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연령대별로 알아야 될 핵심 개념들이 있습니다. 개념이 쌓여서 본인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건 그게 창의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식을 쌓고 나서 지식 간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지식과 실제 문제와의 결합 속에서 새로운 해결 방안을 찾는 것, 이걸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핵심 개념에 대한 학습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프로젝트라던가 토론이라던가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실제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역량을 키우고 지식을 더 체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AIDT는 전반부를 담당하는 거예요. 하이터치에 해당하는 창의적 활동을 선생님이 주로 주도해서 가르쳐 주시는 역할을, 수업의 혁명은 디지털 교과서를 일부만 사용하고 플러스 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변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수업 혁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과의존이나 중독이라고 표현할 때 여기에 우리 아이들이 몰입해가지고 빠져들어가서 어떻게 시간을 관리해야 될지 모르게 본인의 어떤 삶의 피해가 될 정도로 사용할 때 우리가 과의존과 또는 더 심해지면 중독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사용에 대한 교육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디지털의 올바른 사용은 자기가 어떤 계획 아래 목표를 정하고 잘 활용한 다음에 마무리하는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린 나이일수록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걸 이제 학습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도구가 바로 AI 디지털 교과서다라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디지털 교육 자료에 과의존이나 중독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올바른 사용에 대한 시간을 늘려주고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소모적인 시간을 줄여주는 게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키워주는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고, 이런 아주 그냥 사용자로서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학습을 하고 또 창의적인 일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디지털 도구를 쓰는 것을 연습해 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과의존은 꼭 있었으면 좋겠다. 다보스 포럼은 WEF, 세계 경제 포럼이 하다 보니까 세계의 각 기업들에서 산업 영역별로 정말 최신의 기술을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저희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게, 교육 분야에 AI를 접목하면 어떤 기능이 들어가느냐, 이게 제일 궁금해하는 측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에서 기능과 목적에 따라서 어떤 기능에 어떤 기술을 쓸 거냐, 예를 들어서 하나의 기능을 쓸 때도 여러 기술이 거기 반영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강조를 했고, 생성형 AI가 바로 AIDT에 바로 적용되는 것은 적다. 한편 이 유네스코는 좀 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유네스코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유럽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의 어떻게 보면 개발 과정에 있는 개발도상국가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AIDT를 보는 시선은 크게 첫 번째는 부러움입니다. 왜냐하면 AI 디지털 교과서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한데,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안 돼 있으면 일단 도입을 꿈꿀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교사인데요. 교사가 수업에서 디지털 도구를 이런 내용들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정도의 숙련도가 있느냐.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오랜 기간 정보화 사업을 해왔고 여기서 꾸준히 누적해왔다는 점이 다른 나라랑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선도국가다라는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개인정보가 학생들의 정보가 민간 회사로 다 넘어가느냐, 그 다음에 과정에서 교사들이 배제되느냐, 참여하고 있느냐, 그리고 구현되는 모습이 휴먼 센터드라고 표현하는데 교사와 학생 중심이냐, 아니면 디지털 온리 접근이라고 하는 AIDT가 교사를 대체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한 관심사더라고요. 저희 가이드라인은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세계적으로 제일 센 편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저희가 비용이 많이 들지만 공공 클라우드를 쓰는 이유도 정보 보안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니까 너무 좋은 사례다. 그래서 같이 공동 연구를 해서 저희 사례를 내년에 OECD에 그 보고서에 케이스 스터디로 넣고 싶다라는 제안을 받았고요. 내년부터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유네스코와 함께 이런 아프리카 국가들을 지원하는 ODA 사업도 저희가 할 수 있고 또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교육부 캐리스가 그런 역할을 꼭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 생태계를 바꿔야 된다라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민간 영역의 참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디지털 교과서와 에듀테크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저희와 교육과정 평가원 올해는 창의재단까지 같이 교육 내용에 대한 기술 심사를 하고요. 그걸 실제로 개발하는 것은 민간 영역이거든요. 근데 민간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선택에 의해서 기술이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교과서를 선택하기 때문에 가장 품질이 좋고 교육적인 기능이 좋은 이런 AI 디지털 교과서 사람을 수밖에 없고 이런 경쟁을 통해서 점점 더 평균적으로 기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이 만들었다 그러면 그 기능 자체가 어느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 집에 살다가 10년 이상 살던 집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면 한동안 불편하거든요. 모든 게 불편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직장을 옮겨도 그렇고 근데 이 불편함은 모든 인간에게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이렇게 변화했을 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우려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담론을 통해서 이런 변화 과정에서 모든 참여자들이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나누고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거든요. 자동차는 사고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러면 이제 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고를 어떻게 예방하면서 효율적으로 자동차를 쓸 거냐, 안전교육도 해야 되고 면허제도도 만들고 면허갱신도 하듯이 이런 사고가 나지 않는 자동차를 운행하듯이 새로운 시스템에서의 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또 사고가 생기면 빨리 조치해서 이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AI 디지털 교과서가 수업 다 하면 선생님은 뭐 하냐부터 시작해서 어떤 제가 학부모단체를 만났더니 인터넷 강의 틀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것까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까지 생각하실까 하는 부분들도 오해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좀 해소하려고 하고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서 월요일날 이제 준비되어 있는 건 또 홍보대사도 또 새로 임명해서 국민들하고 또 가까이 다가가고자 이런 것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홍보 계획들을 지금 교육부랑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위기 요인은 저는 저출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출생은 생산 가능 인구를 줄여서 부양 인구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산성이 6배, 10배로 늘어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생산성을 6배로 높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기술의 고도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정말 같은 시간을 일해도 부가가치를 6배, 10배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가 본인의 소질에 맞게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려면 그들이 잘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찾아내줘야 되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나는 뭘 잘하는지 보다는 뭘 못하는지를 더 잘 알고 졸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교육적 피드백과 처방을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 전문성이 있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학교에서 개별 맞춤형 교육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선택하는 건 전 사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AI 디지털 교과서에 너무 많은 재원을 쓰는 거 아니냐. 저는 그 재원의 1,5배 이상의 사교육 경감 효과를 가져오면 좋겠다. 네, 잘만 된다면 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대한민국은 정말 사람으로 만들어진 나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성장과 산업의 발달이 있었는데, 이제는 AI와 이런 디지털 전환이 오는 세상에서의 미래 인재를 키우는데 또 한 번 대한민국이 이런 점프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하나의 정책입니다.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서 정말 선생님들께서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창의성 교육을 해줄 때 대한민국이 다시 또 한 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께서도 선생님들,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분들 모두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이런 교육 대전환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정말 대한민국이 또 다른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성과를 보여주기를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